안녕하세요. 중국문학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북조의 시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면서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귀족 문화의 발전과 예술과 문학 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회경제의 발전 정도와 예술과 문학의 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삼국시기의 문화와 문학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 16국 시대와 남북조의 문학을 조금 더 배우도록 하지요. 삼국시기의 문학가로는 삼조라고 불리우는 조조, 조비, 조식, 그리고 제갈량의 문장까지도 공부했었죠. 220년 조조가 사망한 후에 아들 조비는 위문제가 되어 위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유비가 관우가 곧 죽게 되자 제갈량은 계속해서 위나라를 정벌하죠. 6번에 걸친 그 총나라의 위나라 정벌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사마의는 사마씨의 권력을 크게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265년 사마의의 손자인 사마염은 조환을 진료왕으로 봉하고 왕권을 선양받습니다. 사마염이 진무제가 되어 진나라를 건국하게 된 것이죠. 사마염은 곧 이어서 총나라를 정벌하고 오나라까지 정벌하면서 실질적인 삼국 통일은 이 진나라가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가 서로 싸우는 동안 북방지역에서 북방민족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316년 세력을 키운 흉노족은 진을 침입하여서 진나라는 할 수 없이 남방지역의 건강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죠. 동진 시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몽고 계통의 흉노족, 갈족, 선비족과 티베트 계통의 저족, 강족 등의 5 오랑캐 부족이 16개의 국가를 세우면서 5호 16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 5호 16국이 북쪽에 일어났던 왕조라 하여서 북조라고 불리우죠. 그리고 건강으로 수도를 옮긴 진나라는 동진으로 불리면서 다시 남쪽에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북조 시대는 439년에 북위가 화북지역을 통일한 후로부터 589년에 수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기까지 시기입니다. 북조는 5호 16국 시대를 북위가 통일한 후에 다시 동위, 서위로 나뉘고 북제와 북주로 이어지게 되었죠. 남조는 동진을 이어서 송, 제, 양, 진의 나라가 차례로 나타납니다. 북주의 양견은 손자로부터 제위를 선양받고 북제와 진까지 멸망시키면서 수를 건립하여서 남북조를 통일합니다. 이 양견이 바로 수문제가 됩니다. 위진남북조의 사상과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당시는 사회적으로 전란이 빈번하고 아주 어두운 현실 상황이었습니다. 어지러운 현실 정치를 피하고자 하는 반사회적인 정서가 팽배한 상황이었죠. 사상적으로는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가 발전을 하고 도교도 역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북조는 불교가 발전하고 남조는 도교가 중심이 되어 발전했지요. 남조에서는 철학 담론을 즐기는 청담 사상과 노자, 장자, 역경을 연구하는 현학이 크게 성행했습니다. 도교의 기본적인 사상인 무욕, 자연지치를 바탕으로 세상을 떠나 자연에 은둔하며 살고자 하는 많은 문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위진남북조의 문학과 문화는 당시 정치적으로 어려운 현실,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주로 귀족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문벌 귀족들은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철학과 미학, 고도로 사유화된 예술사조도 함께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지러운 정치와 사회 현실 속에서 다양한 형이상학적인 사유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제2의 백가쟁명 시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문학에서는 사륙변문이라고 하는 4글자 6글자로 글자체를 맞추고 대우를 중시하는 변문체가 유행하게 됩니다. 문학의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더욱 중시하고 형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각하게 된 것이죠. 한편으로는 어지러운 정치를 떠나서 현실을 떠나서 자연과 산수에서 위로를 받는 자연산수시도 발달하게 됩니다. 이전부터 이어져 온 오원고시체가 자연산수시를 통해서 정형화되고 완성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림칠연이란 대나무 숲에서 함께 논일던 7명의 현자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위나라 진나라 정권 교체기, 즉 사마씨가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우려고 야욕을 불태우고 있을 때 위나라의 부패한 정치 권력을 피해 산양현 대나무 숲에 모여서 검은고와 술을 즐기며 세월을 보낸 7명의 선비를 가리킵니다. 해강, 완적, 산도, 향수, 완함, 왕융, 유령이 7명이죠. 이 사람들은 조정을 피해 자신의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였고 한나라 때부터 숭상해온 육아적인 질서나 형식적인 예교를 조롱하는 기이한 언행들을 보였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월명교이 임자연이라고 하는 명륜과 예교를 넘어서 자연 속에서 스스로의 생을 따르고 즐긴다는 노장사상을 신봉한 것이죠. 이 모임은 산도 왕융 등이 사마씨 일족에게 회유되어서 관직을 나가게 됨으로써 해산됩니다. 하지만 해강은 끝까지 사마씨 회유를 뿌리치다가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완적은 중림칠연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부친인 완우는 건한 7자 중의 한 명이었지만 완적이 3살 때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완적은 가난한 고아로 자랐지만 재주가 뛰어나서 책 읽기를 좋아하고 술과 가야금을 즐겼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유학을 배워서 전통적인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는 선비다운 풍모가 있었지만 당시에 위나라 조정이 사마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어지러운 현실에 분노하고 실망해서 노장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시 영회 95수에는 현실에 대한 울분, 삶 속의 고통과 감회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완적에게는 일화가 하나 전해지는데 바로 백안씨라는 말의 유래입니다. 완적은 못마땅한 사람을 보면 눈을 허옇게 뒤집어뜨고 쏘아보았기 때문에 당시에 하얀 눈으로 본다는 백안씨라는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완적은 사마씨에게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관직에 나가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귀머거리, 벙어리 행세를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사마소가 자녀들의 혼담을 청하자 혼담을 피하기 위해 60일간 날마다 술에 취해 지냈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완적의 영회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首阮籍夜中不能寐，起坐弹鸣琴。
薄帷见明月，清风吹我襟。孤鸿号外野，朔鸟鸣北林。徘徊江河间，忧思独伤心。 이 시는 근심이 많아 잠이 오지 않는 밤, 쓸쓸하고 고즈넉한 정취를 묘사하고 그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기러기, 북쪽 숲의 철새 등 안정하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과 그들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빗대어 상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림칠연의 한 사람인 해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해강은 촉국, 지금 안휘 숙현 출신입니다. 조조 외손녀와 결혼해서 중산대부의 벼슬을 지냈습니다. 해강은 당시 위나라 조정이 사마씨에 의해 농락되는 것을 보다 못하고 조정을 버리고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노장사상을 숭상하며 지냈죠. 노자 장자는 나의 스승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대표작으로 유분시, 양생론, 금부 등이 있습니다. 해강은 허울뿐인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들을 반대하고 당시 사마소가 벼슬을 제의하는 것도 거절하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여안, 향수와 함께 대장장을 하며 살았는데 나중에는 대장간의 연장을 팔을 정도로 가난한 생활을 했다고 하죠. 당시에 친구 여안은 여안의 형이 여안의 부인과 사통하는 사건 때문에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오히려 불충하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그 사건을 덮으라고 하는 것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해강이 여안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다가 함께 옥에 갇혔고 당시 문인들이 해강을 풀어달라고 3,000명 이상 모여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사마소는 이 해강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을 싫어해서 결국은 처형을 하였다고 하죠. 해강은 검은고 연주에 능했는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검은고 연주를 요청해도 늘 거절했지만 처형당하기 전에 스스로 검은고 한 가락을 뜯고 죽었다고 합니다. 해강이 쓴 유분시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유분시는 해강이 옥에 갇혀서 유폐되어서 분하고 억울한 심경을 노래한 시입니다.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资余不数，累累多余。飞将自天，时游玩书。礼毕换节，足至凌雨。对答比训，执此幽阻。使此宋渊，时不我与。虽曰一直，神汝至祖。早申沧浪，岂云能补。 유분시가 길기 때문에 일부만 살펴보았습니다. 사원체로 되어 있는데 글자가 아주 쉽진 않군요. 죽기 직전에 억울하고 이 분노한 심경을 절절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중림칠연은 위진교체기에 당시 어지러운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사대부들의 모임이었죠. 이들은 일시적으로 무리를 형성했지만 결국 지배층에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타협하여서 관직을 맡으면서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현대문학가인 루시는 중림칠연의 처세술이나 기괴한 행동이 당시의 정치적인 압박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림칠연의 기괴한 언행이나 이들이 만들어낸 풍부한 일화들은 세설신화와 같은 인물평론이나 회화에 좋은 제재가 되었죠. 이들의 문학 품격은 혼란한
어지러운 속세를 떠나 참된 삶을 추구하는 도가적 사상이 잘 표현되어 있고 또한 이상의 좌절로 인한 비분강개한 심정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